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말을 하니 학생들은 선생님이 욕을 한다고 말합니다. 무설탕이라는 단어를 채소 무로 만든 설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곰탕을 실제로 곰을 사용해서 만드는 줄 알고 우리나라에 곰이 그리 많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웃기려고 한 농담이 아닙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한글날을 맞아 내놓은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초중고 교원 10명 가운데 9명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생의 문해력 수준이 부족해 당황했거나 난감했던 실제 상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서 나열한 단어 외에도 두발 자유화 토론을 하는데 두 발이 두 다리인 줄 알았다거나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했다는 사례도 있었고요. 고가 다리를 비싸게 만든 다리라고 발표한 사례 등 웃지 못할 사연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별도의 도움이 없이는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문해력 저하의 원인을 교사들은 스마트폰, 게임 등 디지털 매체 과사용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어 독서 부족과 기본 개념 등 지식 습득 교육 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문해력 저하 논란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심심한 사과를 무성의한 사과로 오인하고 부모님이 소천하셨다는 말에 무슨 직업이냐 되묻는가 하면 우천시 장소 변경 공지에 우천시라는 지역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이냐 묻는 성인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성인의 약 3.3%는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문해력으로 5.2%도 초등학교 3, 6학년 수준의 문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영상 플랫폼의 등장은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꿔놨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발달과는 정반대로 문해력은 오히려 후퇴 위기에 처한 상황,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 초중 고등학교 수업에 인공지능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과연 이와 함께 독서량을 늘리는 등의 문해 능력 상승을 위한 방안들은 함께 마련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나라글의 품격이 곧 국가와 국민의 품격이라는 사실, 한글날을 맞아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희도 올바른 한글 사용에 힘쓰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10월 9일 수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재난 예방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인식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정부가 관할 지역에 그 재난 대응 수습을 총괄하는 이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교육을 의무화했는데요. 지난 2023년에 이제 개정된 재난 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6월부터는요, 이 모든 단체장이 임기 중 2번 이상은 이 재난 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 근데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228명 가운데요, 43명이 지난 2년간
단 3시간짜리 교육입니다. 이거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17개 시도지사를 위한 그 행안부의 안전교육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행사장 같은 곳에는 얼굴을 자주 비추면서 정작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시민 안전에는 이렇게 뒷짐을 지는 모습 참 씁쓸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행안위 국감에서요, 기본소득당 소속인 용해인 의원이 이제 관련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예. 용해인 의원에 따르면은 그 2년 연속으로 이제 교육을 이수했던 지자체장은요, 이 박형덕 경기도 동두천 시장하고요, 김경희 이천시장 이렇게 단 2명뿐이라고 했고요. 예. 또 한 차례 이수한 지자체장은 198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 한 차례도 교육을 받지 않았던 그런 단체장은요, 이 포항시장과 경주시장, 김천시장 등 그 11곳으로 경상북도가 가장 많았었고요. 예. 경기도 8곳, 그리고 서울시 8곳, 충청남도도요, 박상돈 천안시장과 이완섭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그리고 박범인 금산군수 이렇게 4명의 단체장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재난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 모두 지자체가 재난 예방을 제대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그야말로 인재였습니다. 그 중요성을 잘 알았다면 지자체장들이 재난안전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 이 재난 예방에 대한 지자체장의 역할이 그리고 또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고작 3시간도 투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반환점을 이미 돌았고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남은 임기 안에 다들 꼭 재난안전교육 이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임기 도중에 그 교육을 2번 이상 받지 않으면 이게 재난안전법 위반인데요. 예. 그러니까 17개 시도지사를 위한 교육도 좀 행안부가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꼭 법 위반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기초단체장들도 임기 안에 교육 이수 꼭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살인적인 임차료입니다. 예, 이것은 어디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상인들 간의 그 불법 전대와 권리금 등 여러 문제로 좀 몸살을 앓아왔던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그래서 이제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을 민간이 아닌 그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켰죠. 예. 이 당시 이제 상인들의 반발이 좀 상당히 거셌는데 이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들면서 이 대전시가 신규 입점자 모집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을 강행했었습니다. 네, 오랜 세월 불법 행위가 난무하는 걸 대전시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게 문제였다라고 정 PD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 네, 그 언젠간 터질 일이었는데 예. 그동안 대전시가 좀 소극적인 행정을 벌이면서 문제가 더 커진 감이 있었는데요. 물론 뭐 잘못된 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 근데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좀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함께 전해드렸었습니다. 네, 불법 전대와 권리금이 오가면서 이미 돈을 번 사람들은 중앙로 지하상가를 떠났고요. 또 투자하고 남아있는 상인들로서는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점포 사용료 폭등도 좀 예상됐었는데요. 예. 이런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대전시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피해 구제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좀 아쉬웠었죠. 이런 가운데 예상대로 그 점포 사용료 폭등으로 인해서 상인들의 불만이 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상인들은 운영 중인 점포를 잃어버릴까봐 그 입찰에서 몇 배에 달하는 그런 금액을 써내서 낙찰을 받기는 했는데 예. 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더 큰 금액을 써야 하는데 낙찰받기 위해서 과도한 금액을 써냈던 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에 있었던 5차 입찰 결과 그 15곳 가운데 14곳이 낙찰이 돼서요. 전체 440개 점포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430곳이 이제 10년상 조건으로 낙찰됐습니다. 예. 근데 막상 장사를 해보니까 매출은 예전하고 비슷한데 이 점포 사용료가 크게 올라서 수입이 이제 크게 줄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상인들이 한둘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점포 사용료가요, 그 평균 2.4배 상승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일부 인기 점포는 사용료가 기존보다 최대 12배 넘게 급등했다고 합니다. 예. 이 점포 상인은요, 기존에는 월 21만 원을 냈었다고 하는데요. 예. 경쟁 입찰 후에는
80만 원으로 이제 점포상에 껑충 예. 뛰어가지고 그 사용료 내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키워드처럼 정말 살인적인 임차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였으니까요. 임차료가 이 물가 상승률의 100배 수준으로 오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력이 좀 곤두박질 치는 거는 물론 이 상권 이탈이 초일기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충북 청주시에 있는 대현 지하상가라는 곳 사례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 이 지하상가는 지난 1987년에 대현 실업이라는 곳에서 41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다음에 이 청주시에 기부 체납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도심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성업을 이뤘던 그런 예. 곳이었습니다. 근데 점포 상류가 크게 오르면서 상인들이 상점을 떠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지난 2022년 10월 이 모든 점포가 문을 닫아서요. 이곳은 현재 청주 원도심 경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대전시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대전시는요, 현재 뭐 시설관리공단이 할 일이다.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좀 뒷짐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인들은요, 이 공공기관이 임대료를 폭리로 취하는 게 말이 되냐라면서요. 이 1,000억 원 넘게 버는 성심당도 대전역 점포 상유를 인하해주고 있는데 이 평범한 소시민이 운영하는 지하상가에만 이 잘못된 법적 절차를 들이대는 거는 이중적인 행정 잣대다. 이런 건 멈춰야 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 충분히 예상된 일인데도 결국 대전시가 화를 자초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오늘은 10월 9일 제578돌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치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심각한 한글 파괴 현상이 나타나 세대 간 소통 단절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모건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조용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용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해서 또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한글날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한글날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올해는 578돌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한글 반포를 축하하고 한글의 중요성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한글날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예. 한글날의 유래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왜 우리가 한글을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면 그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한글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훈민정음은 세종 25년에 창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446년 반포되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죠. 예. 혹시 진행자님 그 한글날이 왜 10월 9일인지 알고 계세요? 저도 그냥 외워서 기억하는 날이 10월 9일인데 따로 네.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예. 정말 한글이 반포되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훈민정음 반포 당시에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반포일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록에서는 날짜를 모두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훈민정음 관련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죠. 예. 짧게 2줄 정도가 있습니다. 그 2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실록에는 1443년 12월 조의 맨 끝에 이번 달에 왕이 업문 28자를 만들었다. 네, 그 다음 3년 뒤에 1446년 9월 조의 맨 끝에 이번 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다. 라는 기록만 나옵니다. 예. 이 기록을 쭉 살펴보다가 이제 1929년에 조선어학회, 지금의 한글학회죠. 그 한글학회에서 10월 29일을 각야날로 정하면서 예. 기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의 금음, 예. 그래서 그걸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마지막,
보통 그래서 29일로 예.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과 약간 다르죠. 그렇네요. 예, 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모두 다 처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데요. 음. 저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그 훈민정음 국보 해례본이 사실 이 당시까지 없었습니다. 1940년에 이게 발견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 사용 설명서가 그때 발견이 되는데 예. 거기에 보니 훈민정음 반포가 9월 상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양력으로 환산하니 10월 상순의 마지막 날 10월 9일을 저희가 지금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유래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사실, 그리고 사연 등이 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내 나라 말과 글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희생, 저항, 투쟁 이 모두 한글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한국어로 얘기하고 한글을 쓰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예. 우리가 모두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수한 우리 한글이 점점 제 모습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외래어 사용은 좀 기본이 됐고요. 또 알아듣기 힘든 신조어, 줄임말 이것도 갈수록 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사용하는 언어 듣다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뜻을 유추할 수 없을 정도의 단어들도 사용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 저도 많습니다. 저희 지역을 위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혹시 테크노동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테크노동이요? 예. 그런 동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 지역에서 한때 예. 2010년도에 그 테크노동을 법정 동명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여러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그다음 또 그 시나 다른 기관에서도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관평동이 되었습니다. 관평동이 이런 또 사연이 있었군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부산 강서구에서 예. 에코 델타동을 또 법정동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예. 이거 역시 지금 한글학회나 여러 기관에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이만큼 외래어가 좀 많이 침투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제가 짧은 문제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해주십시오. 네, 제가 드리는 신조어 중에 몇 개를 알고 계신지 예.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뇌피셜, 뇌피셜, 자음만으로 예. 미음, 니은, 이응, 리을,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샵쥐, 샵, 쥐요? 쥐, 네, 어쩔 TV, 예, 어쩔 TV. 가성비, 예. 가심비. 가성비, 가심비. 예. 네. 한 2주에 많이 한 알고 6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한 4개 정도 뜻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예. 많은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들입니다. 예. 특히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예.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저 이것 딱 몰랐어요. 이거랑 샵지 2개 몰랐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뜻이죠? 미음, 니은, 키보드 이응, 리을? 자판에 네. 이렇게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네. 그래서 아무 왼쪽에 생각 없이 4개의 이제- 손가락을 누르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냥 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야, 전혀 알아들 수가 없네요. 줄임말 몇 개만 예. 여쭤보겠습니다. 이회진. 이회진, 이건 압니다. 예. 네, 알잘 딱가센, 이것도 아는데요? 댕댕이, 이것도 알겠습니다. 커여워. 저 이거는 4개 지금 제가 그래도 다 알고 있는 것이 나왔네요. 역시 네 예. 언어에 대한 탁월한 감각이 아유.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단어들 중에서 저는 외래어를 제외하고는 신조어 줄임말은 우리 조금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단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대화와 공적 대화를 엄격히 구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당연히 공적 말하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표준어, 표준 발음에 따라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단 사적 대화, 친구들 간의 모임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사투리를 쓰거나 뭐 좀 더 자유롭게 줄임말을 써도 구성원들끼리 서로 합의가 되고 또 설명할 수 있으니 충분히 유대관계나 친목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거 저는 이제 다 알아들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왜 자기들끼리만 알고 넘어가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이회진이 이제 이게 왜 진짜야?라고 물어보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알잘딱깔새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이런 뜻이고 댕댕이는 이제 명확하십니다. 그렇죠. 멍멍이를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다 보면은 이게 댕처럼 보여가지고 그렇죠. 그걸 멍멍이를 또 댕댕이라고 하고 멍과 댕이 예.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 못 알아듣게 유사한 단어를 쓴 것이 댕댕이, 커여워 예. 네,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 젊은 세대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런 신조어 줄임말 쓰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허용을 하자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문해력 저하 요인이 이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맞춤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생들하고 아무래도 같이 생활하다 보시니까 가까이서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춤법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문해력 저하 현상을 많이 보고 느낍니다. 예. 지금 칠판에 좀 적어야 할 것인데 이 음성으로 나가도 이해하실 수 있을지 예.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에요와 네. 예요. 이에요와 예요. 네. 예. 이어서와 이여서. 어와 네. 여 중간에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뭐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올바른 맞춤법을 이용해서 쓰자라고 강의도 하고 예. 수업을 진행해 나가죠. 음. 초반에는 정답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예. 제가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음.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오히려 오답 학생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이것이 발음의 유사성 예. 또는 앞말에 쓰이는 다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뒤에 선택되는 것들이 다른데 예. 학생들이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이어서를 이여서로 쓴다라고 하는 예, 네, 이런 예. 사실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어떤 모음으로 끝이 나느냐, 받침이 있느냐에 따라서 줄임말이 되기도 하고 또 사용이 조금 달라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문법 공부가 조금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오히려 예. 외국인 학생들 경우에는 예. 이걸 또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법을, 외국인 학생들은 문법을 기본으로 우리말을 배우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모국어로서 사용을 하면서 나중에 문법을 잠깐 배우다 보니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예.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사실 외래어 오남용 이것을 좀 막아야 된다. 우리말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부터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방송에서조차 우리말 변형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여러 자막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진행자께서는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전 또 생소한데요. 네. 이 운동은 예.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글문화연대가 함께 벌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를 가면 그 문서를 바로 한 번에 적지 못합니다. 이게 예. 국어학자인 저의 잘못인지 아니면 어려운 행정 용어 때문인지 예. 네, 그것은 살펴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법률 용어는 또 어떤가요? 어렵죠. 예.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제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헌법, 노동법을 아주 한 몇 글자 읽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국어학자인 저도 모르는데 예. 일반인들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예. 잠깐 질문 해보겠습니다. 구다리 아웃, 니주, 우라카이, 예. 입봉. 방송국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좀 쓰이는 용어긴 하죠, 이것들이. 네. 예. 단락을 걷어낼 곳, 예. 곡선을 까는 것, 그다음에 한 것을 새 것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신인 감독이 첫 작품을 연출하는 예. 이런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식 용어가 지금까지도 남아서 통용되고 있다. 예. 우리가 일제 강점기는 벗어났는데 그 일제식 용어는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깊숙이 있다라고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와 표준 발음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안 하려고 순화해서 사용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곳곳에서 아직도 쓰이고 있다는 점이 조금 뜨끔하는 대목이고요. 저도 이제 조금 더 노력해서 다 바꿔올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바꾸다 보면 예. 더 좋은 우리 말글이 널리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요, 한글학회에서 매년 국어 실천 활동가 선정해서 국어 운동 표창을 줬는데 이것이 이제 용운 한글상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여러 공로자들에게 시상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지난해 용운 한글상 수상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예. 아니 어쨌든 이 한글 발전 또 계승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것이 인정받은 셈인데 그럼 우리말의 좀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가 있는 도안동이나 대전 거리를 보면은 외국어 또는 알 수 없는 말들에 정말 많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보여지는 부분을 좀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방송, 신문, 간판, 아파트 이름, 각종 공문서 이런 것들에서 쉬운 우리말을 좀 써서 어렵지 않고 우리말인데도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번역 없이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하지 않을까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어, 한글의 미래 밝을까 어두울까 좀 어둡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2024년은 AI 즉 인공지능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예. 인공지능이 부정확하고 틀린 우리 말글을 썼을 때 누가 그것을 감수해주고 고쳐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죠. 근데 거기에 저는 우리 문화도 물려줘야 제대로 된 문화를 물려줄 수 있다. 그 문화에는 정신, 꼴, 형태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 얼과 꼴을 표현하려면 제대로 된 한글을 우리가 후세대에게 물려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말이 예. 주시영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한글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수 있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리나니라. 오늘날 나라의 바탕을 보존하기에 가장 중요한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이지경을 만들고 도외시한다면 나라의 바탕은 날로 쇠퇴할 것이요 나라의 바탕이 날로 쇠퇴하면 그 미치는 바 영향은 측량할 수 없이 되어 나라 형세를 회복할 가망이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강구하여 이것을 고치고 바로잡아 장려하는 것이 오늘의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예. 2024년에도 예. 그대로 해당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100년도 더 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기에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 한글날을 맞아서 모건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조용림 교수와 한글의 의미와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역의 현안, 정치, 사회 여러 주제에 대한 품격 있는 시사 토크 명품 지방시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 원권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일명 라이즈 사업의 예산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대학 혁신과 큰 관련이 없거나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지역 맞춤형 사업을 펼칠 실질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수도권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지역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과 라이즈 사업의 본질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라이즈 사업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짚어보는 시간인 만큼 한 번 더 라이즈 사업의 핵심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라이즈 사업의 취지와 핵심 내용, 두 교수님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보고 계십니까?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마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 원래 이제 RISE에 표시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 그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 그 이제 약자로서 이제 예. 라이즈로 표시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그 동안에 각 대학에서 지원했던 사업들이 여러 개로 이제 쪼개져 있었습니다.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링크 사업이라든가 또는 뭐 RIS 사업이라든가 또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이브, 라이프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쪼개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광역 단위의 어떤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일원화해서 통합적으로 좀 관리해 보겠다라는 것이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교육 체계 시스템을 지역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예. 시작이 됐고 이제 작년서부터 이미 시범 사업을 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서부터 이제 가동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지역의 어떤 대학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예. 다양했던 사업들이 약간의 이제 중복성 있는 사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도다라고 예.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 체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지역 정주형 모델, 교육 혁신 모델 이런 것들을 갖추겠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국가와 지방재정 간의 예산 배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속에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가고 예, 있습니다만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그 동안의 사업들을 제대로 이제 반영한 부분이 있었느냐. 그리고 다 반영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광역 단위 중심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예. 광역을 벗어나는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의 중심적인 구조에서 예산이 배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충남과 세종과의 어떤 연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미흡한 그런 측면의 어떤 사업 구조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보완할 점들이 예.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유 교수님은 네. 그 핵심은 역시 그동안의 지역 균형 발전이 중앙정부 주도로 되다 보니까 성과가 없었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심화된 예. 그런 결과로 이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도의 핵심이 지방 대학으로 해서 지방 대학 중심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를 새로 만들고 또 지역 인재를 양성을 해서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예.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기본 전략이 바로 라이스 산업이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고등교육의 권한 재정 뭐 제도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겁니다. 17개 시도로 예. 이양해서 지방 대학, 지방 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또 서로 그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지역의 인재도 양성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도 추진한다. 이런 취지로 그동안에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이거를 구체화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예산 문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문제는 우리가 애초에 우려했던 대로 이 예산이 과연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으로 보장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그동안에 교육부에서는 2조 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예.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뭐 한 1조 2천억 원이 있고 예. 이제 8천억 원을 채운다는 건데 그 8천억 원의 내용도 따지고 보면은 뭐 새로 추가되는 예산은 없고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붙인 거죠. 약간 붙인 끌어모아가지고 개념이에요. 2조 예. 원을 만든다는 거라서 또 그 지방에 배분되는 예산 중에도 또 지방비가 매칭 펀드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것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이 돼서 그러니까 지방이 모든 거를 주도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는 예산까지도 이제 주도한다는 명분 아래 지방이 상당히 예산을 이제 끌어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된 예. 거죠.
지금 가뜩이나 뭐 중앙정부 재정도 뭐 세수 적자다 해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대전시 예산이 뭐 한 6조 5천억 원 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향하는 이것들을 충족시킬 만큼 지방이 예산을 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애초에 기대는 상당히 높고 추구하는 목표는 큰데 과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를 이룰 수 있는 만큼의 재정적인 것들이 그 충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따르고 그다음에 예. 지방이 이제 주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예산, 뭐 제도 혁신, 가버넌스 구축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량이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가고 있느냐 하는 예. 점에서 상당히 우려했던 반대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부가 라이즈 사업비를 지난달 말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 총액이 2조 10억 원입니다. 당초 사업을 구상했던 발표 때와는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다른 곳에 있던 예산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2조 10억 원이 맞춰진 그런 모양새가 되면서 이거 좀 이미 정해진 사업들 포함된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 이게 지역에서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총액이라고 예.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뭐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치 못한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예를 들어서 링크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3+3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링크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3년을 이제 평가해서 3년을 더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던 사업들이었는데 이제 올해 일몰이 되는 그런 예.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학교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선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충남대 같은 경우는 60억 정도, 예. 그다음에 일반 뭐 그냥 수요 맞춤형 같은 데는 40억, 그다음에 기반 뭐 협력 기반형 같은 경우 20억 정도 이렇게 대학들이 경쟁을 통해서 차등으로 이제 지급받아온 예,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라지에 이제 통합이 되면서 얼마만큼의 예산 배분 구조를 가질지, 그다음에 실제 중앙정부도 지금 세수결손이 작년 56조, 올해 예. 30조까지 막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판에 내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지방에까지도 같이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은 합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복적인 사업들은 이제 뭐 예방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실제 그 지역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예.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뭐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이제 조금 구별된 사업이 있었거든요. 예. 뭐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도권의 대학보다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배분됐던 예산 예. 구조인데 라이즈를 통합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제 완전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예산 배분의 구조 전체 총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지역에 나눠지고 또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학과 나눠서 협력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총액도 총액이지만 그 예산 배분을 나누는 합리적인 구조 이런 부분들이 좀 합의가 돼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저도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이러한 예산에 대한 대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뭐 예산을 하려면은 이미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얼마치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 추측이 되고 추계가 되고 거기에 준비해서 지방이 여러 예산을 모아야 될 텐데 예. 굉장히 불투명한 여러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예. 문제가 우선 첫 번째 지적될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2조 원 중에 1조 5천억만 이제 규모가 결정이 돼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로컬 대학 문제, 늘봄학교 또 이미 완료된 8개 사업은 또 뭐 제외하느니 뭐 이런 예, 예. 좀 불투명한 것들이 이제 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1조 2천억 원 중에도 70%는 기존 대학이 그대로 배분하지만 나머지는 또 지도 간에 경쟁을 해야 되는 예, 예. 상황으로 아까 얘기가 됐지만은 그 부분도 지방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한 지방대 활성화 예산 중에는 수도권이 제외되는데 다시 수도권이 예. 17개 시도로 들어와서 나눠 갖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예산된 규모는 또 줄어드는 셈이 되는 거죠. 이미 이거는 17개 시도가 오래전서부터 이의 제기를 했던 내용인데 중요한 건 지방비 부담입니다. 매칭하는 부담이 예.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면 그야말로 지방은 출혈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마다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이걸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미 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과연 이달 말까지 이거를 충분히 수용을 해서 합리적인 예산액을 짤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라이즈 예산 배분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이제 시도로부터 좀 의견을 취합하고 어느 정도의 깊은 고민과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5일 만에 배분안을 내놨다 이러면서 좀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지자체가 요구한 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졌느냐 질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도 드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국가의 재정 상태가 뭐 풍부하다면야 뭐 예. 파이가 크면 뭐 나눠주는 것도 충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국가의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총액만 보게 되면 뭐 2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예. 있겠지만 이게 이제 각 시도 17개 시도로 나눠지고 17개 시도 내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되는 이런 구조를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생각만큼의 그런 여유가 있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지방에 가뜩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예. 매칭에 대한 비율을 좀 더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해서 축소해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도 나름대로 작년서부터 시범 사업을 해서 라이즈 시범 사업하는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충청북도가 이제 대표적인 그 시범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은 했겠지만 총량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배분에 있어서의 구조는 조금 더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의 교육 재정하고 지방의 교육 재정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이제 누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고 예. 하는 본의 아닌 그런 논쟁으로 이제 치우칠까봐 그게 예. 이제 걱정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한다면 지방 중심의 어떤 구조로 좀 더 예산 배분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배분해 주는 것이 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 육 교수님도 계속 언급해 주시지만 지방비 20%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1,00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200억을 지원해 주는 것과 100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매칭 펀드라고 하는 게 중앙 정부가 즐겨하는 예. 이제 예산 동원 방식인데요. 그 지방 입장에서는 그냥 끌려가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예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죠. 더 내고 조금.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뭐 야 중앙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예. 왜 지방에서는 그걸 거부하고 안 하느냐 또 이런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는 형식으로 끌려 들어가는 예. 상황이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도 나타난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이렇게 매칭 펀드의 고민을 안게 된다면 예. 지자체는 그야말로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물론 1차적인 예산 문제가 제일 걱정이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2차적으로는 과연 예산이 정말 확보됐다 하더라도 예. 교육부의 권한 수십 년 동안 해온 교육부의 권한을 하루아침에 지자체로 이양하는단 말이에요. 예산, 기능, 예. 권한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거를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저는 굉장히 그 의문점을 갖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교육부가 와서 컨설팅도 했다 뭐 여러 가지 지도 지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이 잘 되려면은 대학 간에도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대학과 산업체 간에 기업과도 벽을 허물고 소통이 예.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대학 지원 조직의 역량이 컨트롤 있어야 타워 같은 것도 확실히 필요한 그것도 필요하고요. 것이고. 물론 예. 이제
대학 정책 전략국도 만들고 예. 나름대로 했지만은 기관만 뭐 만들어졌다고 해서 역량이 바로 펼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관이 제대로 움직이려면은 우선 공무원들의 의식과 전문성이 뒤따라야 되는데 예. 우리는 뭐 그런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항상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뭐 일정한 시간 지나면 떠나게 되고 떠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그것도 중앙정부가 불투명한 속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면 저는 이게 이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예.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라이즈 사업비 가운데 지역 혁신 또 지방대 활성화 이 명칭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던 이 책정된 예산이 6,545억 원. 이제 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 1조 2천억 원 가운데 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이제 수도권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또 교수님은 이제 서두부터 계속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 예. 똑같이 이제 뭐 배분받기를 원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역 균형적인 예산 사업을 했던 거는 지역에 대한 어려움을 이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예산이라든가 예.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육성을 하고 국태 균형 발전을 이제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가 이제 라이즈 쪽에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좀 보이지 않는 퇴색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라이즈 사업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일부 지역과 이제 이 대전시도 마찬가지인데 각 대학별로 이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 대전 TP에서 라이즈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핵심적인 것은 이제 지역 정주 예. 이런 문제들인데 지역의 교육 혁신 이런 것들을 이제 각 대학이 이제 서로 한번 해보겠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제안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안된 프로그램들을 다 이제 담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이라든가 운영의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국가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예산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반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도의 7개 시도에 이제 배분을 이제 결정할 텐데 예. 그런 부분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닐까. 예. 뭐 수도권에서는 뭐 매칭을 뭐 20% 해. 그러면 예. 지방에서는 뭐 5% 10%만 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예, 예.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시도 간의 경쟁을 한다는 거는 불가피하죠. 또 경쟁을 해야 발전도 하는 거니까. 예. 근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은 충분히 수용을 하고 결과를 납득을 하는데 예. 이제 우리 경우는 항상 여기에 정치 논리가 개입을 한단 말이죠. 그로컬 대학 선정 과정도 그랬고 그 우리 충청 지역 입장에서 보면 항상 우리는 영호남이라는 지역에 민감한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정치 논리가 개입을 하면은 뭐 수도권과의 경쟁은 수도권이 유리하고 또 나머지 우리 비수도권 내 경쟁은 항상 충청권이 영호남 지역에 비해서 뒤진다. 예. 여러 가지 경쟁 면에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치적 힘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의 경우에도 수도권과 경쟁하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도 간에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 논리가 개입하고 정치적인 힘이 작용하고 이렇게 돼서 변질이 된다든지 편향적인 선정이 이루어진다든지 예. 예산의 비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면 이 사업 자체의 본질도 흐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또 굉장히 냉소적이 될 수도 있고 예. 불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경쟁은 좋지만 이 경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라이즈 사업이 어쨌든 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아주 그냥 토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예산은 어쨌든 따와야 될 것이고 그 예산은 어떤 순위를 두고 우리가 좀 운용해야 될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본다면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뭐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사업의 지역의 정주성. 네, 예. 그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물론 여러 가지 인재가 육성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예.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운영과 관련돼서 또 하나 이제 고려해야 할 측면이 뭐냐면 예산이라는 게 이제 내년 2월이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결산해서 이제 정리할 텐데 내년에 새롭게 3월 1일자로 시작한다라고는 하지만 예산이 배분되는 시점은 대부분 거의 5, 6월 달 가서 배분이 돼요. 예. 그 공백이 생기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뭐 계약직이나 사업에 대한 인력 구조들을 다 해촉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금 대학들이 갖고 있는 사업단들이 있는데 예. 그 사업단의 인력들이 일시에 지금 뭐 계약직으로 돼 있는 이런데 일시에 다 해촉이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 정주를 목표로 했던 이런 사업에서 한 예. 6개월 동안에 공백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약간 연속성을 네네.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대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네네. 저는 대전만이 경쟁력을 가진 대전형 인재를 육성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좀 두고 싶고요. 그러기 예. 위해서는 우리 지역 대학들이 서로 특성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될 수 있도록 각 지역 대학의 고유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충남대 한밭대 통합은 실패했지만은 대학 간의 벽을 허물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각 예. 단위 대학 간의 경쟁을 가지고 시도도 경쟁해야 되지만은 우리 이쪽 대전에 배분된 예산도 우리끼리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이게 우리가 집착하고 몰두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이 목적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학이 좀 융복합을 예. 해서 대전형 인재를 키워내고 예. 그들이 대전 플러스 충청권에서 취업을 이룰 수 있고 취업과 동시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일관된 예. 그런 인재 육성과 인적 제한 개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한 좀 체계적인 계획과 예. 좀 전략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두 분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전해 주신다면 한 말씀씩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거든요. 지역 혁신이 정말 지역 단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 혁신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진짜 대전시든 또 뭐 공공기관이든 대학이든 기업이든 모두가 협력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교수님. 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지역 대학이 위기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절감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대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 지자체 대전시는 책임 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뭐 처음 하는 거라 뭐 잘 모른다 어렵다 이거는 이제 저는 구실일 뿐이고 시작되는 이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예. 그리고 현 지역 대학의 수준은 우리 지역의 미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학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혁신을 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시민들과 지역 언론이 지역 대학의 관심과 예. 또 여러 가지 촉구하고 애정 어린 비판을 하고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명품지방시 라이즈 사업의 본질과 또 예산 편성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명예교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원고환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9일 수요일 5시 한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